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극렬 지지자들의 행패를 양념일 뿐이라고 하고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는 방명록에 고맙다고 쓰고 조국에게 마음에 빚이 있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인 위선 사례라는 지적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했다고 주장해 비난을 넘어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통합당 일부 의원이 홍수 조절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이미 드러난 4대강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이번 물난리를 막았을 것이라고 주장해 매를 벌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치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정치평론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 교수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뜨악해진 3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뜨악하다는 건요,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끄림칙하고 싫다는 뜻이죠. 첫 번째가 2017년 대선 후보 토론 당시 극렬 지지자들이 상대 후보에게 문자 폭탄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문재인 후보조 당시 이 경쟁을 흥미롭게 만드는 양념 같은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걸 하나를 들었고요. 두 번째는 역시 2017년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세월호 방명록에 너희들의 혼이 천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지금 그 다음이 문제인데요. 미안하다 다음에 고맙다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고맙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진 교수는 얘기를 하면서 뜨악한 이유 하나로 꼽았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해 기자회견에서였죠. 문 대통령이 조국에게 마음에 빚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3가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위선 사례다 이렇게 꼽았습니다. 진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위선을 보게 돼서 뜨악했다고 꼽은 3가지 적절하다고 봅니다. 저는 특히 두 번째 세월호 방명록에 고맙다고 한 것이 당시 저는 문 대통령이 쓴 방명록에 쓴 내용이 맞는지 상당히 의아해하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물론 첫 번째 극렬 지지자들의 행패를 양념 같은 것이라고 한 것, 비록 그 이후에 폐악질이 더 심해지는 심각한 후유증을 낳긴 했지만 후보 토론 당시의 그 팽팽한 긴장 속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심리 상태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세 번째,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마음에 빚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 대통령으로서 공적인 기자회견에서 절대 할 소리는 아니지만 개인적인 소회는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애써 넘겨봅니다.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세월호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한 것, 이게 정말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게 이게 사후에 논란이 되자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죠. 박광훈 대변인이 해명까지 합니다. 자세하게 합니다. 구구절절. 해명이 이렇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리면요. 그들의 아픈 죽음이 우리 사회가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새로 깨닫고 거듭 태어나는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고맙다고 한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갑니다. 이어 고맙다는 말은 아무리 들어도 싫지 않은 아름다운 말이고 깊은 배려가 있는 말이라고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합니다. 선거를 앞두는 예민한 시점에 후보의 언행이 문제가 돼서 논쟁거리가 됐잖아요. 이럴 때 대변인의 해명은 문재인 후보 본인의 뜻이 거의 전적으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우리 사회가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운동가나 6.25 전사자의 무덤도 아니고 세월호 시리게 아픈 방명록에 고맙다 이게 적절합니까? 이 스스로도 궁색하다고 느꼈던지 고맙다는 말이 너무 아름답고 좋은 말 아니냐고 거듭 되풀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아름답고 좋은 말이면 아무 곳에나 막 사용하는 겁니까? 사랑한다가 성추행이 될 수도 있고 아름답다가 비아냥이 될 수도 있고 좋다는 말이 전혀 엉뚱한 반대로 해석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언어구사
판단 능력에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대목입니다. 세월호에 저리는 아픔 앞에 고맙다는 단어를 사용한 것, 여러 각도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월호 덕분에 촛불 시위가 가능했고 탄핵에 성공했으며 대선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어서 고맙다는 속마음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어제 페이스북에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지난해 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지난해 말 올해 4월에 있을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할 것을 예상을 하고 탄핵에 밑자락을 깔았다, 이런 주장입니다. 조국은 또 한국 검찰은 준정당이고 조직의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이 청와대를 공격해 준다고 야당과 보수 언론이 지금은 검찰 편을 들어주고 있지만 머지않아 후회할 것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그저 검찰의 먹잇감, 놀이개감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청와대 민정수석 또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의 말이다, 판단이다, 이렇게 느껴집니까? 조국이 이런 주장을 하자 또 맞장구를 칩니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 평소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황운하가 누굽니까?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당사자죠. 이 피의자인데요.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지금 통합당 김기현 의원, 당시 시장이던 김기현 의원 시장을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대전에서 이번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죠. 먼저 갖가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이 요즘 여당 압승 분위기를 타고 연일 윤석열 검찰과 보수 언론의 공격에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자신의 큰 잘못은 뒤로 하고 언론과 검찰의 과잉보도, 과잉수사 부분만 그 일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콕 집어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 자신이 희생자임을 내세우려 합니다.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의 팩트 간단합니다. 2017년 선거를 앞두고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갑자기 당시 시장이던 김기현 시장의 비리 의혹이 드러났다면서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언론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모두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선거 결과는 김기현 시장이 패배하고 민주당의 송철호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송철호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30년 지인으로 알려져 있죠. 현재 통합당 국회의원인 김기현 시장이 무죄 판결을 받고도 가만히 있을 턱이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고소를 하고 울산경찰청 송철호 후보를 상대로 당연히 고소를 했죠. 그리고 검찰이 조사에 나선 겁니다. 그 결과 청와대, 민정실 등 여러 부처가 개입한 의혹이 드러나서 현재 재판 중입니다. 이런 사건을 검찰이 지난해 무슨 점쟁이라고 총선 결과를 어떻게 예측을 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조사조차 못한 상황에서 무슨 탄핵까지를 기획을 하며 또 검찰이 기획해 본들,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 소관인데 검찰이 직접 손을 쓸 수 있는 일도 아닌데요. 탄핵을 기획했다는 것도 얼토당토하는 일이고요. 여기서 탄핵에 밑자락을 깔았다, 조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게 누구 말처럼 정신 상태가 정상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조국이 얼토당토하는 억지 주장으로 이 친문 지지 세력의 결집을 노린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결국 자신의 판단 능력 미숙, 문 대통령의 선거 개입 의혹만 더 부풀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국의 최근 언론과 검찰에 대한 이성을 잃은 듯한 공격,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또 자신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 입버릇처럼 떠드는 검찰개혁에는 또 무슨 보탬이 된다고 보는지 좀 한심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통합당 얘기인데요. 이게 참 꼬집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진석 의원, 또 무소속의 홍준표 의원, 이번 물난리가 심각했죠. 4대강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이런 물난리를 막았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안팎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4대강 보가 홍수 조절 능력이 거의 없다, 효과가 없다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번의 감사를 통해서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4대강을 들먹이면서 이번 물난리 이야기를 했다. 이 매를 벌였다는 겁니다. 잘해봐야 4대강 사업에 대한 논쟁만 다시 불러일으킬 게 뻔한 일을 이런 주장을 해서 지금 부동산 폭등, 또 검찰 윤석열 고립 인사로 달아오른 이 정치권, 전국에 촛전만 흐렸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톡 오늘 여기서 접겠습니다.